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죽된 도자기 흙도 파는데 이렇게 힘들게 직접 반죽하시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이 풀에도기를 만드는 흙 자체를 판매를 안 해요, 시중에서. 아무 데서도요? 그렇죠. 이걸 조제를 해가지고 파는 데도 없고 조제하는 사람들도 없고 이 용도에 맞는 흙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서 쓰는 거죠. 옛날 고문원을 찾아서. 그러다 보니 손이 이만저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친 흙이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려면 공기를 빼고 반죽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합니다. 직접 채취해서 숙성 반죽까지 흙을 준비하는 시간만 꼬박 3년이 넘습니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뭐 1년 있다 쓸 때도 있고 3년 있다 쓸 때도 있고 5년 있다 쓸 때도 있고 좋은 흙은 이기가 안 돼요. 풀에도기를 만드는 과정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반죽한 흙은 또다시 1년 이상 숙성한 후 사용합니다. 이게 2014년도 흙이에요. 응? 아끼는 흙이에요. 진짜 귀한 흙이에요. 이거 이 정도 되면 약흙이에요, 약흙. 보면은 점력도 엄청 좋잖아요. 방금 반죽한 흙과 비교하니 정말 차이가 많이 나네요. 보통의 도자기와 달리 풀에도기의 성형은 평평한 판으로 만든 반죽을 접합하거나 흙가래를 쌓아 올려 빚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흙의 점성이 떨어져 물레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올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반복해서 두들겨주고 그 부분에 압력을 줘가지고 밀착을 시켜줘야지만 이게 붙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마르는 중에 떨어져 나오고 또 불에 들어가면 또 2차 수축이 되면서 또 그 부분이 갈라져 버려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들겨줘가지고 이게 압축을 시켜가지고 붙여줘야 돼요. 흙의 입자가 거칠어 빚을 때도 모래가 긁히는 소리가 많이 나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면 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꽤 크게 들립니다. 저는 이게 손에 이렇게 이게 많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데가 있어요, 이런데. 그래서 이 흙 자체가 거칠기 때문에 이게 많이 다쳐요. 이게 손이 이렇게 그 작업하고 나면 제일 먼저 아픈 데가 손톱 밑에. 손톱 밑이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서 피가 많이 나고 그러는 거죠. 풀에도기의 또 다른 특징은 도자기 표면에 유약이나 잿물을 바르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래서 도자기가 숨을 쉰다는 장점도 있지만 만드는 과정은 더 까다롭습니다. 성형 후 도기에 그림을 그리는 작업자. 시간을 오래 끌면 선이 구불구불해져 순간적으로 빠르게 그려야만 한다네요. 풀에도기는 옛날에 그 궁중에서 쓰던 거예요. 그만큼 귀한 거시네요. 그럼요. 엄청 귀한 거지. 일단 약을 안 발랐다는 거는 그만큼 고급 독인데. 예. 유약을 안 발라 습기에 민감해 자칫하면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말려줘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게 무슨 기능을 해 어디 숨구멍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얘가 끓는 물에서는 숨구멍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안 바르신 그릇이 맞나 하는 것도 끓는 물에서 증명이 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물속에 풀에도기 잔을 담가봤습니다. 물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산소가 투과될 수 있는 숨구멍을 통해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에 도자기 잔에선 기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도자기와 풀에도기 잔에 탄산수를 부었는데요. 숨구멍으로 탄산이 빠르게 빠지는 것이 보입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아 숨구멍이 존재하지만 물은 전혀 새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작업장에선 분주하게 다음 과정을 준비 중입니다. 수레를 끌고 어디로 가는 걸까 했는데 도자기를 구울 때 사용하는 나무를 옮기려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쪽 위주로 해가지고 소나무 갖다 떼어주세요. 풀에도기를 만드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나무입니다. 가마속 온도를 높이기 위해선 지름 30cm 이상의 통나무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요거는 지금 한 3년 정도 건조된 나무고 저쪽에 있는 건 한 6년 정도 건조된 나무이기 때문에 화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화력이 너무 많이 크면은 깨져요. 그래서 저희가 적당히 습도가 있는 그 나무를 갖다가 골라가지고 해주고 있어요.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8년에서 9년까지 건조한 다양한 나무를 보관 중인데요. 이유는 가마 상황에 따라 건조 상태가 다른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워낙 오랜 시간 이제 떼고 불도 워낙 높기 때문에 한 7톤 정도 들어가요. 말이 7톤이지 한옥 한 채를 지을 분량입니다. 그것도 100% 소나무를 사용하는데요. 불의 독인 유약 대신 표면에 나무에 재를 입히는 독이라 폐자재 같은 저렴한 나무를 사용하면 이물질이 붙어 최상의 그릇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작업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가마 작업을 하는 날입니다. 아침 6시.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분주합니다. 해가 떨어지기 전에 건조한 도기를 모두 넣고 불을 붙여야 해서 아침부터 서둘러야 합니다. 가마 안에 있는 먼지를 불어낼 거예요. 불 떼기 전 가마 청소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청소를 시작하자마자 가마 안이 재와 먼지로 가득 찹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고 금방 온몸이 재투성이가 됩니다. 가마 안이 불이 세지면 압력이 엄청 세서 이런 것들이 다 흩날려서 작품에 다 붙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걸 없애줘야지 이제 좋은 작품이 나와요. 청소가 끝난 후 도기를 넣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가마의 높이가 낮아 이렇게 큰 사이즈의 기물은 넣는 것 자체가 힘이 듭니다. 불려. 여자가 들어가기에도 힘들어 보이는 높이의 작은 가마. 그 안으로 건조는 했지만 유약을 바르지 않아 작은 충격에도 상할 수 있는 그릇을 옮기는 일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의 노력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 작업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안에 비닐들이 꽉 찰 때까지 식어나오면 좋은 거예요. 이따 저녁까지 해야 돼. 해가 지기 전에 이 작업을 끝내지 않으면 이제 그릇에 다시 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습기 들어간 상태로 불을 지피면 바로 다 깨져요.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 빨리 작업을 해서 불을 지펴야 돼요. 오늘 구울 도기 수만 300여 개. 아침부터 저녁까지 허리 한 번 못 펴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무거우니까 그 조심해서 올려서 이렇게 들어서 올려서 줘. 풀의 도기를 만드는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노동의 연속입니다. 숨쉬기도 힘든 좁은 가마 안에서 아버지와 딸은 차곡차곡 도기를 채워갑니다. 연속되는 노동에 지치실 만도 한데 아무리 힘들어도 도기를 쌓는 일은 아버지가 직접 하십니다. 경력 20년이 가까이 되는 딸에게도 아직 한 번도 이 자리를 내주신 적이 없다네요. 이건 아무나 못해요. 이거 기술 없으면 못해. 무너지겠다. 이거 잘못 쌓아놓으면 그냥 무너지면 끝인데. 도기의 크기와 재질 그리고 불의 방향까지 철저하게 계산해 쌓아야 하기 때문에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다리 힘이 풀려요. 워낙 오르막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다 보니까. 다리가 풀릴 정도로 힘든 작업이 이제 서서히 끝이 보입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꼬박 11시간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맞습니다. 아, 옷이 다. 젖었죠. 이제 불을 지필 준비가 끝났습니다. 풀의 독인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릇입니다. 비가 오면 도기가 수분을 먹어 깨질 수 있어 가마 작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유난히 날씨가 변덕스러웠던 올해는 오늘이 첫 가마입니다. 가족들은 무사히 작업이 끝나길 빕니다. 그냥 마음 편하라고 지내는 거죠. 그다음에 불 때는 게 이제 힘드니까 가족들이 이제 건강하게 사고 없이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드디어 가마에 불이 붙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사실 제일 힘든 작업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마는 그냥 나무를 많이 넣는다고 이게 그냥 다 익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떼가지고 달궈줘야 돼. 벽돌이 달고 앞에서부터 달궈져가지고 기물도 저 끝에까지 다 빨갛게 달궈져. 4박 5일을 이렇게 떼줘야지만 이거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극한의 4박 5일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가마가 타는 4박 5일 동안 24시간 가마 앞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가마에 불이 붙어 있는 내내 나무를 보충해주고 온도를 맞춰야 합니다. 특히 초반에 불 조절이 잘못되면 도기가 불량이 많이 날 수 있어 초반 불 조절은 수십 년 베테랑 장인에게도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벌써 3일째. 5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가마 앞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습니다. 불 조절은 프레도기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신경과 정신이 불에 집중돼 있습니다. 가마에 불을 붙인 지 4일째. 이제 피곤해 지쳐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입니다. 불이 세져 나무를 넣는 횟수도 잦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손이 많이 가서 식사도 가마 앞에서 대충 때워야 합니다. 대망의 5일째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지막 날은 중요한 작업이 많습니다. 나무가 너무 빨리 타도 안 되고 불이 또 너무 세도 안 되기 때문에 잘 익을 수 있게 하려면 이제 산소 양을 조절하면서 온도 조절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풀의 독인 굽는 온도가 중요한데요. 입자가 굵은 흙과 흙 사이의 기공을 불의 온도를 올려 조여줍니다. 온도를 얘가 조절을 해주면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300도까지 올라가는 건 얘가 책임져줘. 콩나물로는 안 돼. 이게 단면적이 커지면 그만큼 화력이 커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옹기와 도자기가 1300도 이하에서 제작되는 것에 반해 풀의 독이는 13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워집니다. 장작가마에서 1300도를 올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섬세하게 산소량을 조절하면서 불을 최대치로 끌어올립니다. 힘들지만 이 작업을 포기할 수 없는 건 불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도기의 품질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마 온도가 1300도에 다다르자 작업자가 뭔가를 가마 안으로 던져 넣습니다. 바로 천일염입니다. 온도가 최고점에 이르면 마지막으로 가마 안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이 순식간에 녹아 수증기처럼 퍼지며 도기 위에 쌓인 소나무 재를 붙입니다. 소금이 기화돼가지고 이 재하고 소금하고 흙하고 같이 반응을 해야 돼. 연기가 흰색으로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반에 보면 이제 바닥에 불이 노란색으로 옵니다. 염분이 재와 섞여 풀의 독이 표면에 은은한 광택을 만드는 천연 코팅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연기가 많이 나 여간 고역스러운 작업이 아닙니다. 이제 풀의 독이 제작 작업의 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일 때 갑자기 소방 안전모를 착용하는 작업자들. 뭔가 만만치 않은 작업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가리고 작업을 해야 화상을 덜 입어요. 가마 끝까지 온도를 최대로 올리기 위해 불길 치솟는 가마 옆 구멍으로 장작을 연신 집어넣습니다. 이제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굴뚝을 막아야 합니다. 야, 앞에 막을 준비 해라. 벽을 막아. 굴뚝뿐 아니라 가마에 뚫린 모든 산소 구멍을 밀봉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마 속 재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도기에 내려앉아 풀의 도기에 검푸른 색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니 흙으로 치라고요. 하고 있어 지금. 작업자들이 정신없이 분주합니다. 나무 하나 더 더라고. 연기가 새면 풀의 도기에 검은 색감을 입히는 작업이 실패할 수도 있어 2중 3중으로 연기를 차단합니다. 이제 끝났네요.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해져서 좀 잠 좀 제대로 잘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며칠 동안 모든 식구들이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가마 시작하는 내내도 잠을 못 자서 이번에는 유난히 체력이 많이 방전된 것 같아요. 밀봉 작업이 끝난 후엔 20일 동안 자연 상태에서 가마를 식히며 재가 도기에 안착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시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20일 동안 굳게 닫혀있던 가마의 문을 엽니다. 동시에 작업의 편의를 위해 물을 뿌려 온도를 낮추고 먼지를 가라앉혀 줍니다. 문을 열자 가마 입구엔 나무재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근데 열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오늘은 못 꺼내요. 내일 꺼내지. 소관의 온도가 100도가 넘어요. 기물 있는 데 가면 100도가 넘어요. 이 앞에는 이게 그 수술 꺼내고 청소를 해야 돼. 열기가 지금 이 정도 나오는데 꺼내면 그냥 다 머리가 다 그냥 다 말려버려요. 머리도 말려버리고 기물 가서 만지면은 손 다 뒤거든. 화상을 있기 때문에 꺼낼 수가 없어요. 숯을 그대로 두면 가마 온도가 내려가지 않아 그릇을 꺼내기 전에 숯을 먼저 빼줘야 합니다. 입구 쪽에 있는 것들은 삽으로 퍼내는데요. 깊은 곳에 있는 숯은 어쩔 수 없이 뜨거운 가마 안으로 들어가 빼야 합니다. 살살이 안 돼요. 저희도 빨리 최대한 스피드하게 마무리 지려고 빠르게 하죠.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열기와 순먼지까지 힘든 작업입니다. 잘 나왔어. 아빠 진짜 잘 나왔다. 이게 예전에 한 점 잘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저거네. 그 색깔이에요. 건지야 저거 앞에 좀 막자. 여기 앞에 막고 창고기 위에 들어가면 또 저거 100% 되니까. 빼준다. 100% 저거 다 남아. 지금은 도기가 너무 뜨거워 꺼낼 수 없어 가마 내부가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일단 가마를 갖다 열었으니까는 내일 모레쯤 열어가지고서 이 기물을 갖다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틀이나 식히셔야 네. 되는데. 그래도 그때 들어가면은 뜨겁고 기물 만지면 한 100도 정도 그래도 나와요. 이틀 후 드디어 도기를 꺼내는 날입니다. 작업자가 설레는 마음으로 가마 속으로 들어갑니다. 층층이 쌓여있는 작품을 위부터 아래까지 꼼꼼히 둘러보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데 잘 나온 건가요? 괜찮게 나왔어요. 요번 네. 그 색상은 이 가마 안에서 봤을 때 아주 잘 나왔는데 또 닦고 보면 또 다른 색깔이 또 나오겠죠. 일단 한번 꺼내겠습니다. 제일 윗칸에 있던 사이즈가 큰 도기부터 조심스럽게 내려 밖으로 옮깁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들어낸 작품이기에 옮기는 것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숯을 꺼내고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마 속 온도는 67도. 웬만한 사우나 못지않은 온도로 잠깐만 작업을 해도 숨이 턱까지 찹니다. 바람에 넘어갔어요. 이게 살과 살끼리 붙어가지고 압력이 너무 세니까 바람. 이 불이 넘어가는 힘이 워낙 센 거예요. 바람하고 이렇게 어울리면. 그래서 이렇게 살과 살끼리 이렇게 부딪히는 게 가끔가다 나와요. 근데 얘는 이제 그 힘을 못 견디고 넘어간 거네요. 그렇죠. 한 차례 작품을 뺀 후엔 기물을 올렸던 단을 제거하는데요. 1300도가 넘는 높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내 열판도 모두 달라붙어 있어 일일이 떼어내야 합니다. 잘못하면 옆에 있던 그릇이 넘어질 수도 있어 조심스러운 작업입니다. 엄청 검은데요? 색이? 아 이게 지금은 그렇게 보여도 데끼만 이렇게 광해하죠. 지금 덮어져 있는 게. 예. 이거는 숟가루인데 이 속안에 다 그 기물의 표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보셔야 돼. 얘가 다 올라가 있는 거네요. 네.
유약을 바르지 않았는데 나무 재만으로도 고급스러운 검푸른 색을 띠는 고기로 구워졌습니다. 방금 소리 들으셨죠? 1300도에서 구워진 풀에독인 종을 두드리듯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고기를 꺼내는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반나절 동안 뜨거운 가마에서 수백 개의 작품을 꺼내고 나면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좀 닦으셔. 아, 옷이 흠뻑 젖으셨는데. 아유, 당연하지. 온도가 있으니까 안에 실내 온도가 있으니까. 마스크에도 땀이 흥건합니다. 노동에 수반되는 일이다 보니까는 몸에 그 상처라든지 몸에 이상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번에 이제 그 중량물을 들고 무거운 거를 들고 이러다 보니까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척추 수술도 한 3번 했고, 그 다음에 발목 그 관절도 수술을 했고, 그 다음에 뭐 그 우리 불 때문에 또 피부암도 걸렸고, 또 손목에 힘을 갖다 많이 쓰다 보니까는 뭐 터널 증후군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한 7, 8번은 그 수술이 병행이 됐던 것 같아. 조금 일을 하려면 또 병이 나고, 조금 일을 하려면 병이 나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거쳐야 되는 작업들이니까 또 하는 거예요, 그게. 자칫하면 사라질 수도 있었던 오래된 왕실의 그릇이 장인과 가족들의 땀과 노력으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다시 작업자가 가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가마의 열기가 식지도 않은 상태인데 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체를 틈바구니 있는 데를 메꿔주지 않으면은 우리 산소나 뭐 이런 것들도 빠지고, 그다음에 또 그 불 뗄 때 이제 그 팽창이 돼가지고 또 모래 같은 게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보십시오. 가마에 열이 식기 전에 발라야 흙반죽이 잘 굳어 피곤하지만 물건을 꺼낸 후엔 바로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가마도 우리 몸 가꾸는 것처럼 똑같이 가꿔줘야 돼. 안 가꿔주면은 항상 문제가 생기잖아. 한편 마당에선 도지미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풀에 독인 고온에서 굽기 때문에 도기가 바닥에 들러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랫부분에 도지미를 붙여 굽습니다. 워낙 센 강도로 완성된 그릇이라서 그냥 어줍지 않은 강도의 그런 연마는 되지가 않아서 센 걸로 연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어줘야지 그릇을 쓰실 때 밑에 바닥이 불편하지 않으시거든요. 가마 불을 떼기 전부터 날씨가 안 좋아 깨질까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엄청 잘 나와요. 아버지 표정을 보니 마음에 드신 것 같은데요. 불이 그렇게 잘 지나가야지. 사라져가는 전통 그릇의 명맥을 잇는 건 화려하거나 편한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인내와 노동의 연속이지만 내일도 도기를 굽고 싶다고 얘기하십니다. 보람된 것들을 갖다 이렇게 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것 중에서 그냥 후세 한두 점만 살아라, 한 점이라도 살아라.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사용하다가 진짜 후세 좋은 작품으로 남아서 평가받을 수만 있으면 그거만큼 좋은 게 있어요.